처음 시작했을 때 인턴 월급이 세금 떼고 78만 원. 근데 지금 한 달에 뭐 5천만 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죄송한데 밖에서는 항상 어렵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거 저 강의에 넣을 건데 어려워 보여야 사람들이 도와준다니까요. 전문대 졸업, 비공채, 계약직, 프리랜서까지 거쳐서 지금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조건이 안 좋아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뭔가 실패하면 내가 학력이 모자란가? 뭐 점수가 떨어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실패에 이제 뭔가 사로잡히지 않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같이 이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분들이 이 강의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식회사 마부작침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더스테이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타링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강의를 함께 하게 돼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PD님이 제일 편해요. 왜냐면 21살 때부터 계속 PD라는 호칭으로 살았고 지금도 제가 외부에서는 대표라는 호칭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거를 이제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PD라는 직함이 저랑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막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에 뭐 드라마 작가, 영화 감독 이런 걸 쓴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영화 감독을 어릴 때 좀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영화과 입시를 떨어지고 인문계를 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프리랜서로 조연출을 뽑는 공고가 있는 거예요. 엠넷에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엠넷을 정말 끼고 살았거든요. 엠넷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다 봤고 막 전진의 여고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조금 더 윗세대로 올라오면 이제 아이돌 리얼리티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보고 했는데 이제 아이돌 리얼리티에 조연출 뽑는다라고 해서 그게 그때 뭐였냐면 펜타곤 메이커라고 그 남자 아이돌 그룹 펜타곤을 만드는 서바이벌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력서를 썼는데 쓰면서도 약간 뭐 편집할 줄 모름, 뭐 능력 없음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되겠어 하고 썼는데 면접을 이제 보러 오라 하여서 면접을 받고 이제 거기서 조연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조연출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PD 5명인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뭐 일머리도 없고 요령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좀 괜찮은데 옛날엔 좀 시스템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뭐 파일을 백업하는 동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조연출이 앞에서 이렇게 계속 자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혼자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물리적으로 내가 안 자고 일을 해도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 목, 금, 토를 제가 깨 있었고 그 엠넷에 그 뭐 약간 전설 같은 게 몇 개 있는데 뭐 의자에서 자다가 팔에 피가 안 통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선배 뭐 이런 누군가가 뭐 그때 한창 유행하던 엄청 강력한 독감에 걸려서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그 선배가 촬영 담당자라서 거기 다 같이 가서 회의하고 뭐 이런 뭐 레전드 썰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그 수목금토를 깼는데 토요일 날 촬영을 갔다가 화장실에서 그대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럼에도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거네요.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은 건 이게 꿈이 아니어서 포기하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막 한 명씩 사라져요. 해가 가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그만두고 이직하고 뭐 병원 다니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분들은 이제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제 너무 이제 많은 걸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막 이렇게 선배들 도시락 나르려고 공채 PD 됐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갑자기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도시락을 나르는 게 귀찮고 짜증나긴 했지만 그 정도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죠. 뭐 운동선수들은 이제 그런 걸 물어보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한테. 그거를 물어보는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빨리 접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뭐가 안 되면 어때? 그냥
인간이 원래 과거에 갇혀서 후회하고 미래를 바라보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왜 내 몸은 주말인 지금 일요일에 있는데 아직 가지도 않을 회사를 걱정을 하면서 일요일이 쓰레기 같은 요일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일요일은 그냥 일요일인 거지. 지금 쉬는데. 그러면은 내가 일요일까지 날리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누군가 분명히 나의 고생을 알아줍니다. 쇼미 에피소드 진짜 많은데. 쇼미더 언니를 이제 시작을 하면 그 팀이 꾸려졌을 때 쇼미를 했던 PD가 있고 안 했던 PD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했던 PD는 이제 힙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쇼미를 매년 하는 선배들이 있어. 그 선배들이 힙합 강의를 처음에 초반에 시작해요. 붐랩과 트랩의 차이 이거부터 하거든요. 이거 진짜 해요. 저희가 회의 시간에 자 붐랩은 뭐냐면요 하고 뭐 하고 질문을 이렇게 하죠. 이제 뭐 그러면 이거는 잘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럼 이제 뭐 힙합의 뭐 역사 뭐 웃기죠. 막 레이블 간의 관계 뭐 이런 강의 같은 걸 저희끼리 내부에서 합니다. 새벽에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쇼미만 하는 건 아니고 아마 다 할 거예요. 이제 PD들이 이제 그 가슴에 이제 그쯤 올라갔을 것 같은 출연자의 이제 이름표를 붙이고 만약에 내가 누구라면 누구를 이제 배틀 상대로 지목을 할 건가? 라고 해서 붙었어. 그럼 이들 중에 누가 떨어질 것 같아? 하면 투표를 해. 그다음에 떨어졌어. 그러면 얘는 누구를 만나게 되지? 얘를 만나게 돼. 뭐 그럼 지목을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경우의 수를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저희끼리 밤에. 새벽 2시에 그쵸 CJ ENM 16층에서 이렇게 그런 걸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묵묵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나를 알아준다고. 제가 뭐 그 당시에 고등 래퍼 4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고등 래퍼 4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복도에서 우연히 길 가다가 제가 그 펜타곤 메이커 할 때 만났던 그 일을 같이 했던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 선배는 TVN에 있고 만났는데 뭐 커피나 한잔 할래? 해서 갔다가 제가 일이 너무 뭐 요즘 힘들고요. 뭐 아무튼 막 그런 힘든 일들 겪고 있다 하더니 야 거기 혹시 한번 이력서 넣어볼래? 나 아는 선배가 뭐 공고가 났는데 괜찮은 사람들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선배는 그 옛날에 그 수목금토 깨어 있었던 저를 이제 기억하는 선배겠죠? 그래서 저를 이제 추천을 해주었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 붙은 거예요. 그 회사에 출근하고 며칠 있다가 저녁에 마트에 장을 보러 와서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마트가 열린 시간에 마트를 와본 게 처음인 거예요. 저녁을 먹을 거리를 사러 마트에 왔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서 막 마트에 장을 보다가 막 울었다. 그래서 동생이 미쳤니? 이랬는데 제가 막 남들 같은 저녁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죠.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도 정말 중요하고 내 가족과 뭐 친구, 연인도 다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했을 때 그 분위기가 되게 그랬어요. 좀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뭐 뭔가 이제 가족적인 문제가 있으면 뭐 가세요 집에. 오늘은 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뭐 하세요. 뭐 기념일이다 하면 축하합니다. 왜 집에 안 가세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제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났고 그때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서 막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막 기획안을 만들어서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 거가 생겼잖아요. 제 채널이 생기니까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막 기획안을 신나게 만들어서 들고 가고 그 아이돌 히트송 페스티벌은 그 기안에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제가 막 가서 싸웠어요. 막 이거 왜 안 해주시냐 해달라. 그러니까 약간 막 집요하게. 근데 이제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이 있었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걸 하는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 예산을 깎아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제안들도 있을 거고 회사에 이제 그걸 어필을 해야 돼요. 이게
놔주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걸 했을 때 어떤 것들을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를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막 컨펌 최종 결정자의 그 며칠 사이에 동선을 확인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안 좋은 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시점을 피해서 기획안을 들고 가는 방법이나 뭐 좀 짜고 이게 2시 보고야. 그러면은 12시에 다른 PD를 통해서 이 사람 맛있는 걸 먹이고 그 다음에 우리 거를 들어오게 하는 전략. 뭐 아무튼 이런 것도 썼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팀원들이 다 비정규직이었거든요. 저는 되게 이례적으로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 처음으로 이제 8년 만에 이제 어떤 기업의 정직원이 된 거죠. 계속 그런 생활을 전전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프리랜서랑 계약직의 고충을 너무 많이 아는데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서 제 밑에 있던 비정규직 팀원들이 다 해고를 당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한테 너무 이제 그게 컸죠. 이제 내가 실적을 좀 더 잘 냈으면 애들이 잘리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책임감도 있었고 그런가 동시에 되게 저는 그 팀원들을 되게 가족처럼 생각한 게 있었고 그때 제가 막 드림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 정도로 일을 잘하는 친구들을 내가 일을 하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만큼 정말 능력이 좋고 그런 팀원들이었는데 그 팀원들을 잃고 나니까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서 이게 이제 그 조직 개편 때문이니까 다른 조직에 가서도 친구들의 그 이력서를 들고 갔어요. 혹시 여기는 프리랜서 자리가 없을까요? 뭐 계약직 자리가 없을까요? 하면서 들고 갔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냥 되게 막연하게 이 친구들 다시 데리고 내가 언젠가 할 수 있다면 같은 팀을 꾸려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회사를 하게 되면서 한 명씩 오게 된 거죠. 노래방년 만화방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 팀원이 뭐라도 해야죠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뭘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들기 시작한 기획안이 지금 여기까지 온 케이스인데 제가 만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 평소에도 운전할 때 그런 디지몬 진화고 이런 걸 많이 듣고 실제로 그 막 회사에서 막 그 4일 깨어있고 이럴 때도 집에 가면서 막 맨날 그런 노래를 들었어요. 좀 힘이 날까 해서 그 어린 시절에 나를 떠올리면서 제가 그런 이제 노래들을 들으면 거기 유튜브 댓글에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에 맞는 출연자를 이제 찾다가 어느 날 옛날에 멜뮤다를 했었을 때 승환님이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승환님이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이제 군대를 그 해에 전역을 하고 사람들 앞에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랑 승환님이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막상 만나봤더니 만화 노래를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말하니까 이제 저희랑 완전 잘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의 니즈, 승환님의 니즈 이런 것들이 다 맞아서 노래방년 만화방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일단 아무튼 MC는 만들었다. 누가 나오지? 매주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누가 나와? 라는 생각을 했죠. 승환님이 미팅 때 카리나님을 실제로 섭외하고 싶은 게스트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합니다, 연락. 나가고 나서 계속 막 주변 연락해서 또 막 주변 PD들이 뭐 어떻게 연락했니? 뭐 너네 뭐 어떻게 했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긴 했는데 본인이 나오고 싶다고 먼저 회사 쪽에 이 기획안을 보고 저 나가고 싶어요 해서 이제 회사에서 없는 일정을 쪼개가지고 넣어주신 거예요. 뭐 그날도 뭐 앞에도 스케줄 있고 뒤에도 스케줄 있고 뭐 그 전날 한국에 들어오고 뭐 다음날 또 출국하고 막 이런 스케줄이었는데 게스트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그 게스트를 자리에 부를 수 있지 않나. 사실 저희도 이제 뭐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짓말 진짜?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했죠. 아침에 아무도 안 오는 꿈을 꿨어. 심지어 촬영장에 아무도 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게스트로 출연하는 꿈을 꿨다니까요. 근데 이제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게 진짜였다니 하면서 이제 와서 집에 가는 순간부터 이게 진짜네 하면서
이거는 이제 리쿱이 시작됐죠. 채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내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요거는 이제 브랜디드 광고 수익을 위주로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주들은 기존에 채널에 파워가 있는 걸 1번으로 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독자 0에서 시작을 하고 기존에 뭐 채널도 없고 그냥 새로 개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 비해서 사실 굳이 우리 채널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전략 중에 하나로 그런 광고 소구를 그냥 이렇게 주어진 멘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콘텐츠의 꽁트로 한번 녹여보자 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던 광고를 그 꽁트에 녹여서 연출을 했어요. 약간 드라마처럼. 근데 그게 되게 좀 신선한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다음 시즌이 기획이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광고주분들과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메인 연출이 아닌데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주어진 임무가 있을 때 이거를 잘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 아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역할이 계속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내가 아직 이걸 할 연차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약간 허접하긴 한데 뭐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나 이거 아직은 좀 이거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하는데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잖아요. 뭐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막 자본금을 막 이만큼 가지고 막 사무실을 다 인테리어를 하고 직원을 몇 명을 뽑고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준비를 한 3년 하면서 그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걸 사실 다 놓치는 거죠.